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게 느껴집니다. 이 계절 여러분과 함께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마이금이가 야외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아니냐고요? 맞아요. 아파트 단지인데 그 안에 우리가 가보고 싶은 공간이 있습니다. 마이금이 콜라보 작은 도서관. 저도 오늘 여기서 행사에 참여할 것 같은데요. 작은 도서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 동네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 도서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꿈꾼 분들 많으시죠? 이곳에 사시는 분들 행복한 작은 도서관, 딱 이 이름처럼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전국 459개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LH의 아이 돌봄 서비스 중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은 책 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을 진행하는 복합 문화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입주민은 물론 이웃 주민들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주거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난 4살. 4살이에요. 4살부터 우리 또 4살 어린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도 같이 오셨고요. 오늘 이렇게 주말 오후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인사 정식으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책도 한 권 읽어보려고요. 어린이 여러분, 지금부터 책을 읽어드릴까요?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조용히 하면서 책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팔 이름은 제스민 쿠마리 구릉이에요. 제스민은 이름, 쿠마리는 중간 이름이에요. 네팔에는 중간 이름이 있거든요. 구릉은 성이고요. 구마리는 중간 이름, 쿠마리에서 가져온 건데요. 쿠마리는요, 네팔 신의 이름이에요. 네팔 사람들이 살아있는 여신이라고 부르는 그 쿠마리 말이야? 아줌마도 알아요? 마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쿠마리를 아는 한국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네팔 여행 갔을 때 쿠마리 사원에 가서 봤어. 아줌마도 네팔에 가봤어요?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 아줌마에게 더 호감이 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진우가 방귀를 뀌어도 소화가 잘 된 모양이라며 좋아했죠. 마리는 밤티 마을에서도 자기 일을 알아서 했어요. 놀고 난 뒤에는 진우가 어지른 것까지 치웠어요. 신발 정리도 하고 할머니가 밥상을 차리실 때면 수저도 놓았어요. 아이고, 우리 마리는 하는 짓이 어쩜 이리 예쁘고 야무질고. 마리야, 이모가 머리띠 사왔어. 할머니, 할아버지, 봄이 이모는 마리도 이뻐했어요. 그런데도 마리는 진우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마리는 착하게 굴어서 예쁨을 받는 거지만 진우는 울고 떼쓰고 말썽 부리고 방귀 뀌고 그래도 사랑을 받으니까요. 바보! 맨날 봐주니까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진우와 단둘이 있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나 안 조그만데 우리 할머니한테 이를 건데. 진우가 씩씩거리며 마리를 노려보았어요. 일러라 찔러라 이 어리광쟁이야. 마리는 진우를 봐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진우가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산을 내려갔어요. 마리는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웠지만 바로 뒤쫓아가기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진우의 기척이 멀어지자 사방이 고요해졌어요. 여러분, 고요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조용해지는 거 맞아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방이 고요해졌어요.
어디선가 새가 푸드덕 날아올리는 소리에 마리는 흠칫 놀랐어요. 마리는 어두워진 산이 무서웠지만 집으로 가기는 더 겁이 났어요. 진우를 울렸으니까 식구들이 마리를 싫어할지도 모르잖아요. 저무는 해가 세상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불타는 것 같은 하늘도 붉은 빛을 받자 달라 보이는 주변 풍경도 무서워졌어요. 마리는 몸을 잔뜩 웅크렸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두려움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마리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한 아이 같았어요. 그때 검은 그림자가 마리를 덮쳤어요. 두려움에 떨며 올려다보니까 팥쥐 할머니였어요.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어? 팥쥐 할머니가 성큼 다가왔어요. 마리는 겁에 질린 채 몸을 더욱 웅크렸어요. 잠시 마리를 보던 할머니가 등을 내보이며 앉았어요. 엎혀라. 마리는 깜짝 놀랐어요. 어여 엎혀. 할머니가 등을 내밀었어요. 마리가 울었죠? 마리는 울고 있었죠? 나 아기 아닌데요. 어이구, 뭐가 아기가 아니야. 아직 아기인걸. 마리는 주춤거리며 일어나 할머니 등에 엎였습니다. 할머니가 한 손으로 마리의 엉덩이를 받치곤 끙 하며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마리의 몸이 공중으로 쑥 치솟는 것 같았어요. 땅이 한참 아래인 것 같은 게 마치 놀이기구를 탄 것 같았어요. 아이고, 왜 이리 가벼워. 밥 좀 더 먹어야겠다. 마리를 업은 할머니가 오솔길을 성큼성큼 내려갔어요. 몸이 덜컹거릴 때마다 마리는 할머니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어요. 할머니가 마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했어요. 진우가 많이 속상하게 했지. 이 할머니가 대신 사과할게. 진우가 어려서 많이 아팠어. 건강하기만 한 것도 감사해서 오냐오냐 했더니 버릇 없을 때가 많아. 앞으로는 야단도 치고 할 테니 마리야, 마음 풀어라. 응? 진우에게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마리는 마음이 스르르 풀렸어요. 그리고 진우에게 화를 낸 게 미안해졌어요. 할머니, 저 걸어갈게요. 힘드시잖아요. 마리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마리를 업은 팔에 더 힘을 주었어요. 힘들긴 이러고 가니까 우리 영미 어릴 때 업고 가던 게 생각나서 좋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 더 먹어. 할머니가 마리 그릇에 닭고기를 더 넣어주셨어요. 마리는 진우처럼 할머니의 손주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마리 엄마도 많이 먹고 낯설고 물선돼서 애 아빠도 없이 얼마나 힘들고.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때 마리는 봤어요. 뭘 봤냐면요, 엄마의 손이 멈칫하는 걸 마리가 봤어요. 엄마는요, 동정받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분이에요. 다행히 그때 영미 이모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에 온 지 10년이나 됐는데 뭐가 낯설고 물설어. 그렇지? 리마? 하면서 이모가 장난스러운 말투로 엄마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가만히 있었어요. 10년 아니라 30년이 됐어도 물에 떨어진 기름방울처럼 겉도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 할머니 말에 이번엔 이모의 표정이 멈칫했어요. 마리는요, 학교나 돌봄센터에서 종종 자신이 기름방울이 된 듯한 느낌을 받곤 했어요.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한국 사람은 아닌 느낌이요. 그건 마리가 네팔 사람들 모임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네팔 사람인데도 네팔 말, 네팔 음식, 네팔 문화가 낯설었거든요.
엄마 팔을 잡은 마리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울고 있었거든요. 남들은 물론 마리에게도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엄마였거든요. 한참을 울고 난 엄마는 이모가 건네준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합니다. 엄마는 코맹맹이 소리로 사과했어요. 미안하긴, 힘들면 울기라도 해야지. 이렇게 한바탕 울고 나면 또 살아갈 힘이 생기는 법이야. 할머니가 엄마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마음을 닫고 살았는데 마리네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 밤티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는 이모한테 늘 받기만 한 줄 알았는데 마리가 이모한테 준 것도 있다니 기뻤어요. 마리와 엄마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이거 가져다가 밤티 마을 집 감나무 아래 놓으면 어때? 들마루가 많이 낡았던데. 이모가 탁자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정말요? 마리는 믿기지 않았어요.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만든 거라 좀 투박하지만 내가 아끼는 거야. 이사 선물로 주고 싶어. 앞으로 이 탁자에 앉으면 옥상에서 쌓았던 추억도 함께 떠오를 거예요. 엄마는 큰 선물에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리 선물. 이모가 건넨 건 나무 문패였어요. 문패에 넣고 싶은 걸 써봐. 이모가 만들어줄게. 마리는 너무 좋아서 숨이 가쁠 지경이었어요. 뭐라고 쓰지? 초록대문집? 감나무집? 파랑 지붕집? 좋으면서도 왠지 조금씩 다 아쉬웠어요. 연필을 입에 물고 생각에 잠겼던 마리가 드디어 또박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리는 문패에다 뭐라고 썼을까요? 네, 어머니가 맞추셨어요. 밤티 마을 마리네 집이라고요. 박수 보내주세요. 밤티 마을에 가면 좋은 이웃이 있어요. 팥쥐 할머니도 있고요. 그죠? 좋은 이웃이 있어서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슬프고 외롭고 혼자라고 느낄 때 그렇게 안아주고 업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가깝게는 엄마 아빠지만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이웃과도 그런 것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책에서 알았죠. 책을 읽으니까 책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마리를 만난 적이 없지만 책에서 마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복했는지, 또 언제 슬펐는지, 어떨 때 위로를 받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책에서 다 알았죠? 책을 읽으면 내가 직접 마리를 본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가. 상상력도 뛰어난 친구고요. 이 어린이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마리를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책은요, 우리가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 만난 것처럼 들려주기도 해요. 엄마 아빠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딸 아들이 외롭지 않고 혼자라고 느끼지 않고 정말 든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친구가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책에 관한 얘기를 한 6시간 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거기서 한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챗 GPT가 일상인 세상에서 살아갈 거예요. 맞죠? 챗 GPT가 일상이 되고 AI와 더불어 살아갈 거예요. 맞죠? 근데요, 그래서 책이 중요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챗 GPT나 AI의 특성, 기본 특성을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요, 챗 GPT나 AI는요,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해요.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요. 즉, 앞으로는요, 질문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잘 던질 수 있으면 정말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대답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질문을 잘 못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의 힘은 어떻게 키워지냐면 책을 통해서 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챗 GPT 시대, AI 시대를 살아가려면 질문을 잘 던지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상 컨텐츠는 이런 거래요. 아, 저기 멀리 산이 있네. 산이 참 아름답다. 끝. 그런데 책을 읽는 건 이런 거래요. 아, 힘들어. 산에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어. 아, 힘들게 산을 올라갔어. 아, 고갯마루에서 바람이 부네. 아, 잠시 앉았다 갈까? 우리 봉우리까지 가볼까? 오늘은 그냥 내려갈까? 그래, 한번 가보자. 봉우리까지 올라가서 야호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멀리서 영상 콘텐츠처럼 아, 멋지다, 멋진 산이네, 사진 찍자,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책을 읽는다는 건 한 발 한 발 내가 걸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건 내 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남의 산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오른 내 체험 속의 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가 책 읽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자극을 받았으면 그건 두 번째고요. 죄송하지만 어머니 여러분이, 아버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린이 여러분, 여기가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죠? 책 읽어주는 집. 맞습니다. 책 읽어주는 집이죠? 예, LH의 책 읽어주는 집 작은 도서관 맞죠? 네. 우리가 이렇게 책 읽어주는 집 작은 도서관에 모이니까 이렇게 책 이야기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 제가 올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뜻깊은 책, 그리고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 밤티마을, 마린의 집을 같이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넓어지고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어렸을 땐 이렇게 좋은 집이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작은 도서관도 없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부러워요. 진심으로 부러워요. 좋은 공간에서 책도 읽고 즐겁게 뛰어놀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네. 왜안 써져 있어? 참여해주신 이금현 선생님께서 책을 자필 사인을 직접 해서 질문하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혹시 네. 마리아처럼 힘든 적이 있으세요? 네, 힘든 적이 있었어요.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저는 언제 힘들었냐면요. 저랑 정말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요. 오해가 뭔지 아시죠? 네. 오해를 하게 되어서 그 언니하고 멀어졌어요. 그때 정말 속상했는데요. 어떡하지? 나는 정말 친한 언니랑 멀어졌네. 그랬을 때 다른 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들려드릴까요? 네. 실제로는 아니지만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래요. 너는 지구야. 그리고 그 언니는 명왕성이나 천왕성이야. 아주 멀리 있기는 하지만 주기가 비슷해서 같이 돌면서 언젠가 한 번은 보게 돼. 그러니까 너와 그 언니는 영원히 멀어진 게 아니라 조금 멀어진 것 뿐이야. 하지만 서로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서로의 소식을 듣게 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을 때까지 열심히 살면 돼. 라는 얘기를 다른 언니가 저한테 해주어서 그 얘기를 듣고 용기가 나서 정말 열심히 살고 가끔 그 언니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답이 되었나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이에게 책 선물 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밤티마을 마린의 집을 정말 귀담아 들으신 거예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서적으로 풍부한 어린이에요. 마지막 질문하시기로 했죠?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거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네. 기획자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정말 멋진 친구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맞아요. 기쁘고 설레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군가 앞에서 책을 정리해서 읽어주는 일은 저에게 참 기쁜 일이거든요. 저는 책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 권은 꼭 읽으려고 해요.
그러면 1년에 50권쯤을 읽게 돼요. 맛있는 걸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것처럼 좋은 책을 읽으면 좋은 책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떠올라요. 그래서 정말 설레고 기뻤고요. 또 하나는 걱정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들어줄까? 지루해하면 어떡하지? 근데 아까 우리 어린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용을 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특히 지금 마지막 질문을 해준 이 친구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시선을 떼지 않고 들어줬어요. 제가 다 봤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책 선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좋은 동네는 어떤 곳일까요?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동네 아닐까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안전하게 자라며 사회에 꼭 필요한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 곳.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동네입니다. LH 양원 1단지 행복한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한 책 읽어주는 오후. 어떤 동화책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오늘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눈 밤티마을 마린의 집처럼요. 아름다운 모습, 행복한 순간은 멀리 있지 않아요. 따뜻하게 어울려 살아가는 일상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LH 행복한 작은 도서관에서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습니다. 마이금이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힘을 믿어요.